22강 뇌우의 생성 및 특성입니다. 뇌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거대한 폭풍우, 어떤 천둥 같은 거, 내성을 동반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뇌우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뇌우, 썬더스톰, 우리 영어로도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레할 때 그 벼락 뇌자에다가 비, 그러니까 벼락 치면서 비가 오는 게 뇌우죠. 저군형 구름이 대기의 변화에 따라 비행의 최대의 장애 요소인 비나 우박, 번개, 눈, 천둥소리, 뇌성 등을 동반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바로 뇌우다 이겁니다. 이런 폭풍우는 회오리 바람, 스콜라인, 요란기류, 스콜라인이란 건 스콜이 쭉 선상으로 나오죠. 스콜은 한 집중적으로 온 게 아니라 라인으로 길게 나오죠. 그래서 소나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그런 데 여행 갔을 때 보면은 비가 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콜 라인. 그 다음에 요란 기류. 요란 기류라는 것은 기류가 굉장히 난동을 치는 걸 말하죠. 착빙, 얼음이 오는 것, 우박, 낮은 온고와 구름 높이가 낮고 또 시정이 작다 이겁니다. 너무 멀리 안 보인다. 고도의 변화, 번개 등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서 뇌우는 안 좋은 기상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정난운이다. 뭐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대개 뇌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순간적인 어떤 지상 방전이죠. 지상 방전. 지상에서 전기가 구름에 있는 음전하라고 하죠. 마이너스하고 땅바닥에 뭐 플러스하고 서로 만나서 전기가 우리가 천둥 친다고 그러죠. 벼락 친다고 합니까? 벼락 치는데 실제로 그게 범위가 넓어버리면은 그렇게 크게 어떤 폭발력이 없는데, 굉장히 좁은 범위, 어떻게 보면 몇 센티미터라는 그런 좁은 범위에 그 큰 어떤 구름에 있는 거대한 마이너스 음전하가 땅속으로 일시에 그 좁은 별에 어디 전기를 쏟아부으니까 굉장히 그 폭발력이 커서 천둥 소리가 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전압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쪽은 아주 뭐 어떤 비행기가 맞거나 하면 아무리 거기에서 번개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뭐 계기가 고장 나거나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우는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마찬가지 뇌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순간적인 지상 방전을 의미하고, 전형적으로 어떤 돌풍이나 폭우 또는 우박, 뭐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막연하게 토네이도인데 영화에서도 잘 나오죠. 특히 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깔때기 모양 어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돌면서 막 지붕도 날려버리고 했던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게 바다에서 그게 일어나면은 그걸 보고 용오름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끔 하늘에서 그때 바다에서 올라온 물고기들이 땅에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운항중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뇌우입니다. 그래서 뇌우가 접근할 때는 굉장히 강한 하강기류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풍향이나 풍속이 변화하고 비행 시정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구름이 관측되면 조종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뭐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니까 돌아가야 하고 회항해야 하고, 계속 비행할 경우는 비구름 밑을 피해야 한다. 되게 비가 어디로 올지 되게 뭐 모르구름 밑에 같은 데는 뭐 우박이 오기도 하고, 뭐 저군 밑에는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봐서 비가 없을 만한 구름 같으면은 어디 집으로 지나가도 되지만은 비구름이면은 밑에서 가다 보면은 비가 쏟아지면은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비구름 무슨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것은 우회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야 한다 그럽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비구름은 한 3-40분 정도 지난 소나기 현상으로 되는데, 큰 뇌우 현상이 나면은 몇 시간씩 계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일기예보를 보거나 아니면은 경험으로 봐서 그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불안정 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가 안정하지 못하니까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공기가 주위보다 따뜻해지는 고도까지 자연스럽게 상승된다. 불안정 대기. 불안정 공기가 주위보다 따뜻해지는 고도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공기가 이동을 할 때는 대류가 어떻게 해요? 찬 공기가 밑으로 오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따뜻한 공기는 자기 여기서 옆에보다 이제 따뜻하니까, 옆에는 찬 공기인데 나만 따뜻하면은 위로 올라가죠. 당연히 찬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쭉 올라가다가 옆에 봤을 때 자기보다 더 따뜻한 공기가 없으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끝나죠. 똑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위 공기가 따뜻해지는 고도까지 자유롭게 상승한다. 자기 온도가 맞을 때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게 상승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지표부근의 따뜻한 공기는 자유롭게 상승하는 고도까지 도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승작용은 이제 대류연 일사, 어떤 햇빛이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형에 의한 강계 상승, 산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아니면 전선상에서 온난 공기가 밑에 차가운 어떤 한냉전선에 들어가면 온난 전기는 온난 전선은 올라갈 것이고, 뭐 저기압성으로 수렴, 뭐 기압이 예를 들어서 저기압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렴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경우, 또는 뭐 상층 냉각에 의한 뭐 대기 불안정으로 상승한다거나 이류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승 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습도, 내우에서 이런 내우가 일어나는 어떤 조건들이죠. 보면은 높은 습도, 습도가 높아는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 항상 자유로운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공기가 상승해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형성되는데, 자유 대류 고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은 자유 대류 고도라는 것은 내가 올라갈 때까지 자기 온도가 맞을 때까지 못 올라가면은 구름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더 쉽게 자유 대류 고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더 그게 모아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뇌우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커지는데 어떤 아니면 뇌우와 일생이죠. 뇌우 발달의 3단계라는 것은 하나의 뇌우가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3단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단계, 뭐 우리가 모을 적자, 구름을 모으는 단계, 하나는 성숙 단계, 커지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없어지는 소멸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은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뇌우의 3단계는 첫 번째 단계죠. 전체가 상승기류이며 착빙 위험이 있다. 상승기류죠. 저기서 보면은 저기압으로 위로 쭉 올라간 상승기류. 그럼 상승기류는 원래 단열 상승하다 보면은 그 위쪽에서는 온도가 떨어져서 착빙이 될 수가 있고, 하층이 수변하고 불안정하여 상승기류가 형성되고 저군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저군 내부에는 오직 상승기류만이 존재하며 강수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다. 계속 상승하고만 있지 아직은 어떤 구름으로서 충분히 우리 비가 내릴 정도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 계속 구름을 모으고 있는 상태죠. 그게 저군 단계입니다. 쌓을 적자, 보통 그러죠. 우리가 정립한다. 구름을 모으고 있는 단계니까 계속 구름만 모으고 있지, 여기서 올라가면서 모으고 있지, 이게 비를 완전히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내우가 발달해서 많은 구름이 필요하니까, 성숙 단계라는 것은 강수가 구름 아래에서 낙하하기 시작하면은 하강기류가, 예를 들어서 적은 단계에서 충분히 모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비가 내려야죠. 비방울이 모아지니까. 그때 빗방울 내리면은 마찬가지로 비에 따라서 같이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빗물하고 같이 기류가 같이 내려오니까. 그럼 강수 입자에 만들어진 하강기류가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온난한 상승기류하고 한랭한 하강기류가 같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차가운 것이 내려오면은 밑에 있는 따뜻한 것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게 같이 존재하는 이 단계가 어떤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표 부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어떤 돌풍 전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 단계 어떤 하강기류는 정난운이 발달이 굉장히 최고로 발달하면서 점차 상승기류로 확대하고 구름 전역에서 강수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되게 이제 한없이 강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소멸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름 모양을 봐도 이게 소멸 단계인지 어떤 상승 단계인지 아니 소멸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름의 가장 높은 부분은 성층권은 매우 낮은 어떤 기온, 성층권의 어떤 위에는 기온이 낮겠죠. 윗부분은 강한 바람 때문에 수평으로 퍼져서 권운형 모르구름, 엠빌이라 모르구름이라 했죠. 어디 바람에 따라서 끝자리가 트럼프 머리 끝처럼 생기는 이제 구름, 그게 바로 모르구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밑에서는 뭐 우박이 나오기도 하니까 조심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상승 하강기류가 형성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가 뭐냐, 폭풍 후였던 성숙 단계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하강기류가 근접되면 강한 수직 윈드 시어가 생깁니다. 윈드 시어라는 것은 바람이 전단풍이죠. 시어라는 것은 자른다 했죠. 가위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전단. 갑자기 위아래 어디 어떤 바뀌는 걸 보고 시어란다 했죠. 전단. 끊어지는 것. 심한 열왕기류가 형성되고 증발한기가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뭐 버가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거기까지는 됐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게 성숙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 단계가 이제 쇠퇴기 또는 소상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강기류가 지배적이죠. 왜냐면 다 이제 완전히 비를 다 내려버리니까. 대개 이제 단세포 기단 내우는 보통 내우가 시작되는 후 30분경에 소멸됩니다. 뭐 단세포 기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단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단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뭐 미국 뭐 중부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허리케인에 뭐 해가지고 가끔 뭐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로 어디 저 기단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 보고 뭐 다세포 내우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가 단세포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거대세포 내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포 내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세포 기단의 내우는 보통 한 30분 정도 되면 소멸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비 쏟아버리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수 어떤 하강기류 이런 것이 상승기류를 차단하면서 내우세포 하층까지 확산이 되는데, 이런 에너지원이 되는 지표로부터 열이나 수분 공급이 끊어지면은 점차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릴 것이 없으면은 소멸되고 정난호는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소멸 단계에서는 강한 이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강우가 그치면서 하강기류도 수평이나 수직으로 분산되면서 점점 폭풍우도 없어지는 것이 소멸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내우 발달 3단계는 적운 구름을 모으는 단계, 그러니까 계속 상승 위로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제대로 된 구름이 형성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구름이 충분히 발달하면은 이제 성수 단계, 충분히 발달하면은 그것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비가 내리면은 빗방울로 따라서 밑으로 흐름이 바뀌겠죠. 하강기류로. 그 완전히 다 쏟아져 버리면은 이제는 소멸 단계, 없어지는, 이것이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 내우, 조금 전에 설명을 미리 해버렸네요. 보통 다세포 내우라는 것은 내우가 어느 한 덩어리로, 하나 덩어리로 만들 때는 단세포라 하는데, 그 덩어리들이, 단세포 내우들이 여러 개가 여기저기서 뭐 옆에 치까지 모아져 가지고 뭐 2개, 3개 모아질 경우 단세포 내우입니다. 이런 게는 여러 단계와 여러 개의 대류 세포가 뭉쳐진 현상으로 2시간에서 10시간 유지되며 수십 킬로미터의 수평 규모를 갖는다. 단세포 내우 같으면 보통 한 30분 정도면 없어진다 했죠. 그런데 이 단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 몇 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대 세포 내우, 이것은 이제 세포는 하나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조직이 수시간 지속되며, 그렇지만 단세포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30분이나 했지만은 이렇게 너무 커지면 그것은 상당히 그 내용도 마찬가지 강렬한 대류와 돌풍, 우박, 강수, 번개, 토네이도를 동반한다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깔때기 모양으로 쭉 하늘로 어디 뭐 집도 말아서 올려버리고 바닷물도 올리고 하는 게 토네이도죠. 자, 그 다음에 내우의 어떤 발달 조건을 보면은, 내우가 발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뭐 내우가 발달하면 대기가 불안정해야 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초기 어떤 상승작용, 위로 쭉 올라가야죠. 내우가 발달하는 기본 조건은 대기 불안정과 초기 상승작용이다 했습니다. 내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층에 있는 고온 다소한 대기가 대류에 의해서, 대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동일 고도 어떤 주위 대기보다 기온이 높아서 상향 부력을 받게 가속됩니다. 점점 그 흐름이 휩쓸려 가죠. 처음엔 천천히 이동하다가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은 빨라진다 이겁니다. 내우의 발달 조건, 초기에는 상승 조건이 상승해야 한다. 그래서 대류 건기물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우가 빨리 발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운이라는 것은 뭐 번개, 뇌하고 구름운이니까, 내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류 운동을 하고 있는 공기덩어리 집합체로서 번개나 천둥과 함께 강한 비나 우박이 내리는 현상을 내우라 하며, 뇌우를 동반하는 구름이 뇌운이다. 뇌운은 비고 뇌운은 구름이고 그 말이죠. 뇌운.
네오는 이제 대류현상으로 연직 방향으로 발달한 어떤 탑상 구름입니다. 탑 모양. 우리 구름 모양에서 나왔었죠. 탑상 모양 위로 쭉 올라온 거. 이제 온정은 실제로 구름 높이가 높은 것은 10km까지도 올라간다고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 탑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10km까지 되고, 높은 것은 구름이 대부분 물방울이지만은 실제로 구름 끝이 굉장히 높다 보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그는 얼음 조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네운이 동반하는 격렬한 현상 중에서는 강한 하강기류가 있습니다. 하강기류 보통 우리가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다운버스트라고 합니다. 다운버스트라고 그 하강기류가 있는데, 네운이나 국지적인 커다란 저군 아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강기류가 도중에 안 약해지지 않고 지표 부분까지 내려와서 나사형으로 굉장히 나사형으로 발산하니까 하강기류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네온하고 같이 나온 하강기류, 다운버스트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하강기류입니다.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네우와 동반하는, 네우하고 같이 일어나는 악기상, 안 좋은 기상이 뭐냐? 안 좋은 악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기본이 된 게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 오면 다 알죠. 회오리 바람이다. 바다에 물에서 오면 용오름이다. 그렇게 말하죠. 같은 내용이죠. 정란으로부터 아래로 들어지면서 지면까지 도달하지 않는 어떤 기둥 모양. 지면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면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깔때기 모양으로 쭉 되는데, 그것이 아주 격렬하죠. 그 소용돌이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것 또는 물 그런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직경이 뭐 작은 것은 몇 미터지만 큰 것은 수백 미터까지 돼가지고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뭐 집도 말려 올라가고 그런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달한 깔때기 구름을 토네이도라고 하고, 물 위에서 발달한 것은 용오름이라고 하죠. 바다 회오리. 그래서 가장 격렬한 토네이도는 풍속이 약 300노트 정도 납니다. 초속 한 150m. 엄청 빠르죠. 깔때기 모양 소용돌이가 지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깔때기 구름이라고 하고, 지상에 도달하면 그것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는 이제 큰 규모 소용돌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기압이나 태풍에 비해서 작고 회전이 강해서 피해가 심합니다. 저기압이나 태풍보다는 실제로 더 강하다 이겁니다. 토네이도는 피해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콜선보다 스콜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뒤가 바뀌었네요. 아무튼 스콜은 여러분이 알죠.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바람으로 일반적으로 1분 정도 지속되며 이보다 긴 지속을 갖는 거스트, 돌풍과도 구분이 된다. 갑자기 스콜, 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스콜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선상으로 됐을 때 스콜 라인, 뭐 SS, S 하나 빠져야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연상된 선상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달한 네우 띠다 스콜 라인이, 그래서 스콜선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콜선은 이제 비전선성입니다. 전선이 이제 아닌데 폭이 좁은 네우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콜이 발생한 좁은 선은 길고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콜은 이제 우회 어떤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비구름이나 그런 것을 피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데, 스콜 라인을 만나버리면은 그게 워낙 범위가 넓어버리니까 기니까 그걸 피하기도 힘들어서 난감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란기류, 이것은 이제 가끔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터블렌스죠. 모든 네오는 이제 극심한 요란기류를 동반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런 요란기류는 항공기 뭐 기체 손상도 시키고 심한 경우에, 그 다음에 네우의 어떤 성수단계시 구름 내 상승이나 하강기류 사이에서 존재하는, 하나는 구름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고, 왜냐하면은 올라가 버리면 그 빈칸을 채워줘야 하니까 내려와야죠. 뭐 역으로 말하면 내려오면은 위에 빈칸을 채워야 하니까 올라가야 하고, 그것은 바로 여기서 한쪽은 올라가 한쪽은 내려간 것이가 그것이 전단이죠. 전단 시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강기류 사이에 존재하는 윈드 시어에서 가장 강력한 요란기류가 존재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란기류는 터블런스, 이건 그런 식으로 항공기 기체 손상까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항공기 자세를 유지하는 어떤 조작도 굉장히 이때는 그 요란 속에 들어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항공기에 무리가 가니까 최대한 거기에 적응하면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 뭐 되기는 힘듭니다. 하강 돌풍, 다운버스트, 조금 전에 하강 돌풍 뭐 얘기했었죠. 다운버스트라는 게 있다고 조금 이따 설명한다는 게 얘기 나왔습니다. 네우 발달 과정은 세포 내에 오직 상승 기류만 있는 저분 단계,
내우가 발달하려면은 계속 구름이 모아져야죠. 밑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적은 단계. 그다음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는 성수 단계. 구름이 충분히 모아지면 이제 비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내려오면 한쪽에서 내려오고, 그럼 내려오면은 그 이점은 채워야 하니까 올라가고, 상기류 하기류 공존하는 성수 단계. 그리고 하강기류가 우세하고 이제는 거의 다 내려버리고 결국은 약해 사라지는 소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것 다운버스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강 돌풍. 내부에서 발생한 하강기류는 실제로 하늘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뿌리니까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바람 그렇게 하지 않고 하강 돌풍이다, 뭐 다운버스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강 돌풍과 같이 이제 어떤 하강 속도를 가지는데, 수평 규모가 뭐 2.2마일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를 하강 돌풍을 소규모 돌풍이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 버스트다. 규모가 작으면 마이크로, 적단 말이죠. 버스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소규모 돌풍은 대류운 아래에서 지상까지 곧바로 그냥 하강해서 지상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트, 다운 버스트, 마이크로 버스트 전부 항공기 운항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번개와 천둥, 뭐 다 이거 안 좋은 줄은 다 알죠. 내우는 천둥을 동반하는 폭풍 현상이며, 천둥은 번개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는 항상 같이 발생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항상 여름에 뭐 가을에도 뭐 하지만은 밤하늘에 천둥이 치고 뭐 번개 치고 내다보고 있으면은 저 산 밑에서 불이 반짝한 다음에 한참 있으면은 천둥 소리가 버성 왕 하고 나죠. 그러면 그때까지 불이 반짝했을 때 1초, 2초, 3초 해가지고 벙 소리 나면 3 곱하기 뭐 소리 속도 뭐 300mp면 1km 정도 여기에서 거리에서 벼락이 쳤구나.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하지요. 소리는 속도가 느리고 빛은 빠르니까 빛을 보고 몇 초에 있냐 그래가지고 속도 빠르게 300mpm 하면은 한 3초 뒤에 있으면 여기서 1km 떨어진 그쪽이 벼락쳤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번개라는 것은 정난음이 발달하면서 구름 내부에 축적된 음전화, 구름에는 음전화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양전화는 땅에 있는 양전화죠. 땅에서 어떤 지면의 양전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방전,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우리가 번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양전화가 될 만한 것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번개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뾰족한 곳이라 할지 그게 모아진 경우. 그 다음에 천둥이라는 것은 번개가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발생하는,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서 말씀드렸죠. 그 방전이라는 것이 넓은 범위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적을 때는 수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가 안 되는 그런 방전 통로에 한꺼번에 뭐 15,000 또는 2만 도시까지 가해를 시킵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방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적은 양을 가열해버리면 공기는 폭발하죠. 폭발적으로 팽창되고, 그래서 이 팽창하는 소리, 그 충격파가 바로 천둥으로 들려온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좁은 범위로 그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15,000도에서 20,000도까지 가열을 시키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천둥 소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개 치는 것하고 거리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알 수 있다고. 번개 친 후에 1초, 2초야 곱하기 소리 속도 300몇 하면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번개와 방전, 번개의 방전이죠. 번개의 방전은 일반적으로 지표면까지 최소 저항의 통로를 택합니다. 빙빙 돌아가지 않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또 그래서 산 정상이나 높은 빌딩이나 나무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밑에 절대 가지 말아야죠. 비 오고 벼락치고 할 때는 나무 꼭대기 떨어지면 그 밑에까지 돼버리니까. 안테나나 뼈척탑 이런 식으로 번개가 맞기가 쉽죠. 이런 양으로 어떤 전리된 물체에 가까울수록 구름 위에서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구름은 항상 마이너스라 있죠. 음전하라 있죠. 그 다음에 내후 시의 기상상태. 내후 출현 시에 각종 기상 요소들로 변하는 내후가 접근함에 따라서 지상의 기압은 급격하게 하강하며 성숙기에 접어들어 돌풍 전선의 활동이나 소나기가 시작되면 하강기를 인하여 기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급격한 압력의 변화는 고도기의 심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고도 수정값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이렇게 글자는 어렵고 뭐 말로 하면 쉬운데 말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우가 접근할 때 지상 기압은 급격하게 하강한다. 그 말은 바닥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성숙기에 접어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올라간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압인데 어느 정도 구름이 충분히 모아지면 그게 비가 내리면서 같이 밑으로 모든 게 내려오니까 그쪽이 고기압이 되죠. 갑자기 고기압이 소나기하고 같이 기압이 하강기로 되면서 내려오니까 기압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누르니까 기압이 상승하기 위해서 압력 변화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럴 때는 고도계가 오차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작정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를 믿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 어떤 수정값, 계기 값을 믿지 말고 그때는 약간 우리 경험하고 같이 비교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고도 수정값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복잡할 내우 벼락치고 할 때는 잠시 그것은 참고만 하고 완전히 믿지 말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여기 믿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우에 관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 내우를 만나면 통과할 때까지 직진으로 빨리빨리 한다. 안 되죠. 비껴가죠. 내우를 만나면은 통과라란 말이 아니고 내우 속에는 엔진 출력을 최대로 하고 뭐 그건 안 됩니다. 엔진 출력을 조정하고 싶다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내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그때는 이제 거기 적응하면서 빠져나와야지만은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살짝 피해가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우의 형성 조건은 옳은 건 뭐냐? 충분한 수증기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불안정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내우가 되려면은 기류가 위로 쭉 올라가야 구름이 모아지니까 상승 기류가 있어야 한다. 2번이 답입니다. 이제 어떤 이론을 아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내우의 형성 조건으로 처음에 이 강의를 안 듣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충분한 수증기, 그 다음에 비 그런다고 치고 불안정한 대기, 상승 기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수증기가 충분히 있어야 거의 구름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라가려면은 하늘로 올라가려면 대기가 불안정해야 하고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형성 조건 기본 조건이 이거다 이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우 성숙기에 발생하는 현상은, 성숙기에는 비가 그친 거 아니죠. 성숙기는 이제 비가 지면에 내리는 것이 성숙기죠. 2번이 답입니다. 비가 내린다. 내우 생해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적은 단계, 구름을 모은 단계, 성숙 단계 다 해가지고 이제 성숙해가지고 비가 다 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소멸하죠. 전선 형성은 아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우 주기 3단계에서 어느 단계가 하강 기류가 지배기인가? 언제 뭐 내려요? 성숙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하강 기류가 지배기다 말은 이제 성숙이 다 끝나버린 경우니까 결국은 소멸 단계죠. 지배적이다. 하강 기류가 시작할 때는 이제 어쩌면 성숙 단계지만은 지배적이다 그 말은 이제 거의 다 내려버렸으니까 그때는 소멸 단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